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해마다 점점 얇아지는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이 사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마철로 넋둔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매년 나오는 스마트폰들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얇잖아요. 근데 성능은? 예전 컴퓨터 저리 가라 할 정도죠.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 모든 어마어마한 성능을 다 우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더 작게, 더 강력하게 만드는 흐름은 스마트폰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예전 그 뚱뚱했던 브라운관 TV부터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가 우리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진짜 엔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의 심장부에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패키징이라고 하면 보통 뭘까요? 그냥 물건 싸는 상자, 포장재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반도체 세계에서는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칩을 감싸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칩에 생명줄을 쥐고 있는 말 그대로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겁니다. 이 패키지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칩의 밥, 그러니까 전기를 줘야 하고요. 둘째, 뇌랑 입처럼 외부랑 신호를 주고받게 연결해줘야 해요. 셋째, 칩이 일하면서 내는 뜨거운 열을 식혀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예민한 칩을 습기나 충격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칩은 그냥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패키징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고 또 효율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놀라운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는요, 칩에 진짜 무슨 벌레다리 같은 게 두 줄로 달려 있었어요. DIP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판에 뚫린 구멍에 하나하나 꽂았죠.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구멍 없이 그냥 기판 표면에 착 붙이는 SMT 방식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모든 게 얇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신 수백 개의 아주 작은 공을 써서 연결하는 BGA라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혁명이 시작됐죠. 여기 사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그 다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옛날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그 다리 대신 아주 작은 공들을 밑면에 쫙 깔아놓은 최신 BGA 방식입니다. 와, 얼마나 많은 연결 단자를 훨씬 더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게 됐는지 그냥 눈으로 봐도 딱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 옆으로 넓힐 공간마저 다 써버린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자 엔지니어들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옆으로 안 되면 위로 쌓자. 바로 칩으로 마천루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적 허들이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칩을 여러 겹으로 쌓으려면 각각의 칩이 종이처럼, 아니 종이보다도 훨씬 아주 얇아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얇게 깎았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정답은 30 마이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두께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아진 칩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걸 우리가 멀티칩 패키지, 줄여서 MCP라고 불러요. 엔지니어들이 진짜 레고 블록 쌓듯이 칩을 계단 모양으로 쌓기도 하고 피라미드처럼 쌓기도 하고 그냥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개발해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스마트폰은 어떻게 더 얇고 강해지는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는요, 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CSP라고 불리는 기술이 꼭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패키지 크기를 실제 칩 크기랑 거의 똑같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줄여버리는 그야말로 소형화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GA랑 CSP 뭐가 다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BGA는 칩을 좀 더 큰 기판에 얹어서 포장하는 느낌이라면 CSP는 칩에다가 거의 옷 한 겹만 입힌 것처럼 패키지 크기가 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있는 PC에는 BGA를 써도 괜찮지만 한 뼘짜리 스마트폰에는 무조건 CSP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낸 실제 결과물이 뭐냐? 바로 삼성의 EPOP, Embedded Package on Package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원래는 따로따로 자리를 차지하던 메모리, 저장 공간, 그리고 컨트롤러 이 세 가지 부품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수직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열에 약한 저장 공간을 뜨거운 두뇌, 즉 AP에서 멀리 떼어놓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품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게 스마트폰이 더 얇아지고 강력해질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혁신의 미래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마 무어의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황금률이죠.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랜지스터를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도 또 비용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 2016년에 업계 스스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끝났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칩 자체를 작게 만드는 미세 공정 경쟁을 넘어서 어떻게 칩들을 더 창의적으로 쌓고 묶고 연결하느냐, 즉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된 거예요. 네, 이제 반도체는 옆으로 넓히는 시대에서 위로 쌓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안에 이런 실리콘 마천루를 짓는 시대인데 과연 내일 우리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